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0월 3일 개천절 토요일 오후입니다. 제 뒤에 배경화면은 지난해 2월 말에 있었던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입니다. 사실 이 하노이 노딜이라고 그러죠. 하노이 노딜로 김정은은 정말 화가 끝까지 났습니다. 그때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뭐 온갖 험한 얘기 다 했죠. 저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이야기다. 다음에 앙천대소할 이야기다. 또 심지어는 옥류관 평양 옥류관 그 주방장을 빌어서 냉면을 그 국수라 그럽니다. 국수를 처먹을 때는 온갖 요사를 떨더니라고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보면 당시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이른바 남쪽 사람들만 믿고 허이허이 하노이에 갔다가 여기 끝에 있는 당시 불튼 국가안보보좌관 등에 의해서 하마터면 골로 갈 뻔했습니다. 그러니 이 김정은이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갖다 극도로 불신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하노이 노딜, 하노이 서밋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딴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친북파들은 어떻게 하든지 김정은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제대로 미국의 어떤 미국의 의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하마터면은 김정은이 골로 갈 뻔했다. 그러니 이제 김정은 화가 난 것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9월 22일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 해수부 이씨 47세 이씨를 갖다가 사살하고 그 시신을 소각했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 자기들 통전부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서 김정은이 대한민국 남녘 동포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는 언필칭 사과문이라는 걸 보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그 이씨는 자진월북한 것이다 하는 쪽으로 계속 방향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양향자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은 그 이씨가 도박빚 등등등등등 개인의 4개월 전에 이혼하고 도박빚도 많고 등등등등등 이유로 자진월북한 것이다 하는 쪽에 모든 방점을 갖다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정은한테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 제발 이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국제사회의 시각으로 보시자고요. 미국과 국제사회의 시각으로 보시자고요. 김정은의 북한 정부는 자기가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은 자진월북한, 진짜 김정은 장군의 품이 그리워서 자진월북한 그 사람을 갖다 쏘아 죽이고 시체를 소각한 겁니다. 천인공노할 이야기죠. 전 세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의 입장은 그겁니다. 그냥 우리 해상 경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올라왔는데 그 사람한테 불신 검문을 하니까 대한민국에 아무개라 그러더라. 그러면서 더 추가로 물으려하니 갑자기 엎드려서 뭘 뒤집어 쓰려는 등 흔한 얘기로 도망갈 기세가 역력해서 우리가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은 정장, 그러니까 북한군 대위의 결심으로 쏘았다. 그리고 막상 가보니 시신이 없어서 부유물만 태웠다. 그렇게 되면 김정은과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조금 전 세계적으로도 좀 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어느 나라나 보면 자기들 경비를 서는데 불시에 누가 들어와서 여기서 정체를 밝혀라 라고 얘기했는데 우물우물하다 도망갈 것 같아서 쐈다. 그럼 말이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은 밤에 보면 야심한 시간에 구명조끼리 입고 그 다음에 그 조류를 잘 알아서 북한에 의거 입국하려는 사람을 갖다가 쏴 죽였다? 그리고 시신을 불태웠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보면 전 세계에서 김정은 정권의 야만성을 갖다가 드러내는 겁니다. 즉 뭐냐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이 사람이 그냥 자진월북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제대로
경계에 경비도 할 수 없었고 그 알아서 도망간 놈은 어떡하겠는가. 또 자주 놀부 간 놈이니까 흔한 얘기로 뭐 총 맞아 죽어도 싸다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발뺌이 보면 결과적으로는 한 쿠션 때려서 지금 김정은한테는 날벼락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김정은을 2번 죽이는 꼴이 된 겁니다. 한 번은 하노이 때 아이 김정은 동지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다 되니까 가시면은 그저 날띠 낡은 30년 된 고물딱지 된 그 영변 그거 하나 다 폭파시키겠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미국에서도 슬그머니 눈 감고 그렇다면 북한이 가장 급선무로 여기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거든요. 아마 미국이 해줄 겁니다. 저만 믿으세요. 라고 보면 하트라인을 통해서 또 보면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을 통해서 또 문정인 등 외곽에 있는 문재인 정부의 친북파들이 계속 떠들어대면서 그런 식으로 바람을 잡았죠. 그러니 김정은 입장에서도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 자, 내가 이제 하노이 가면은 내가 저 문재인 대통령과 그들로부터 얘기 들었는데 다 끝났대. 자, 나는 가서 저 영변 하나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 보면 트럼프 그 당시 보면 뭐 변호사가 자기 이제 개인 변호사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봉착하고 있는 트럼프가 그냥 알아서 사인해 줄 거야. 라고 갔다가 불튼한테 죽지 않을 만큼 맞았거든요. 그러니 한번 죽을 뻔했고 이번에도 보면 어쨌든 보면 자기네들은 통전부를 통해서 전통문이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목소리가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NSC를 중심으로 해서는 자신을 무기다. 그리고 가서 나머지는 북한 말이 맞다. 북한 말이 맞다 하는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군 합참은 얘기 달라요. 합참은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아니다. 우리가 그 당시 실시간으로 감청했는데 상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장 대위는 뭐라고요?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 뭐라고요?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 이런 걸 다 감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감청 및 이렇게 이제 만안경 등으로 이제 멀리서 관측을 했겠죠. 거기에 보면 시신 거기 보면 연유를 발랐다고 나옵니다. 연유라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 먹는 무슨 우유, 연유 그게 아니라 연료 기름을 갖다 연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미 연유를 몸에 바르고 불태워라 하는 것까지도 이미 감청이 돼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합참은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합참에서 나오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사살했고 시신에 연유를 발라서 부유물과 함께 태웠고 근데 여기에 청와대나 이쪽 민주당 정부에서는 뭐라고 그 사람은 자신 월북한 이러니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그런 덫을 갖다가 문재인 정권이 그냥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속담입니다만은 지옥으로 가는 모든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NSC에서는 어쨌든 자기도 면피하고 김정은이도 면피시켜주고 뭐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려 하는데 우리 합참의 이야기가 또 합참의 감청 내용이죠. 합참도 이거 빼도 박도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감청은 대한민국 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한미군은 감청을 합니다. 주한미군도 감청을 해요. 그러니 오히려 보면 감청 또 관측 이와 같은 장비는 주한미군 내지는 주1미군이 우리 정찰기에 띄우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정교하죠. 그 사람들이 한국말 못 알아듣는다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카투샤가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 같은 카투샤들이 거기 복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근 대위 아시죠? 예비역 대위 이근 대위 같이 미국에서 버지니아 군사학교 나오고도 한국 해군에 복무하듯이 그 미국 재미교포 중에 우수한 사람들 많이 군대 갑니다. 그 군대 가서 한국말 능통합니다. 이런 사람들 다 보면 우리 주한미군과 주1미군 등등에 배속되어서 감청 100% 정확하게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자, 그러니 합참도
자기 혼자만 감청했다면 청와대 눈치 보고 유야무야 조작하고 은폐할 수 있는데 주한 미군도 같이 감청하고 했으니 발을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보면 지금 합참을 갖다 방문해갖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에게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다가 또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은 눈치 없이 계속 자진얼부겠다 하니 이거는 진짜 김정은 입장에서는 돌아버릴 이야기입니다. 자진얼부한 사람, 김정은 장군 만세, 김정은 장군 밑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라고 간 사람을 쏴 죽였으니 자기들 표현을 빌자면 그리고 사살하고 어쨌든 부유물 태웠으니 이거는 전 국제사회에서 봐서 이런 야만 정권이 없거든요. 그러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아군이야, 이게 적군이야, 이게 날 도와주는 거야, 날 죽으라고 이거 어디다가 낭떠러지에서 떠미는 거야. 아마 분노할 만합니다. 뭐 그런 가운데 오늘 김정은은 어제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확진된 트럼프 대통령한테 빠른 쾌유를 빕니다 하고 온갖 또 재롱을 떨면서 뭐 따뜻한 친서를 보냈는데 사실 이 김정은 입장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은근히 바랬던 것이 10월 옥토버 서프라이즈입니다. 옥토버 서프라이즈, 즉 10월 중에 이제 앞으로 정확히 한 달 남은 미 대선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은 미 대선을 앞두고 10월에 깜짝 쇼같이 트럼프와 또 김정은 거기에 이제 곁다리로 문재인까지 껴서 뭔가를 갖다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받고 병원에 입원하는 통에 옥토버 서프라이즈도 물 건너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눈치 없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문재인 NSC,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자꾸만 자진월북 이야기하는데 그 돌아간 이 씨의 형도 얘기하고 있죠. 동생이 아니 세상에 자진월북하겠다는 사람이 자기 신분증이니 자기 공무원증 다 놔두고 거기다 무려 38km를 무슨 조련도 아닌데 그것도 구명조끼 하나 있고 어떻게 올라간단 말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마 실족하여 바다에 떨어지고 왜가 이번이 무궁화 10호의 첫 번째 승선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 바로 이 씨입니다. 첫 번째 승선이죠. 그 전에는 다른 함에 있었습니다. 다른 함에 있다 이번에 왔는데 익숙치 않죠. 익숙치 않으니까 떨어진 거죠. 근데 이 사람을 갖다가 계속 보면 뭐 도박빚이 어떠니 뭐 4개월 전 이혼을 했니 라는 아주 보면 되지 않은 그런 어떤 개인 사생활에 관한 프라이버시를 갖다가 묘하게 엮어서 자진월북으로 몰아가려 하시는데 민주당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멍청한 참모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이 싫어합니다. 차라리 깨끗하게 자 합참 합참의 입장을 갖다 존중해 주십시오. 실족에서 떨어져서 어여여여 표류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북한 경비정에 의해서 무려 6시간 동안 물론 그중에 2시간은 탈출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 나왔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만에 다시 확보하고 9월 22일 저녁 9시 40분경 사살하고 그 다음에 10시 11분경 그 시신에 연유를 발라서 불태웠던 그것이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자꾸만 자진월북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는 김정은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을 오히려 전 세계 그야말로 살아있는 악마로 낙인 찍는 낙인 효과만 커질 뿐입니다.